국면 점수 0.34. 시장 국면이 약세에서 중립 약세로 올랐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까지 나옵니다. 투인베스트 로빈입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약세. 코스피가 1.0% 상승했고 국면 점수는 0.34예요. 자, 바로 가보죠. 어제 약세였던 시장 국면이 오늘 중립 약세로 살짝 방향을 바꿨어요. 점수도 0.279에서 0.345로 살짝 움직였죠. 마치 진흙을 밟다가 다시 발을 들인 것처럼 바닥을 다지며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럼 왜 올랐을까요? 오늘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반도체주 반등에 장 초반 상승, 외국인 매도의 오름폭 제한, 코스피 증시 훈풍의 상승 출발, 반도체주 반등. 물론 이게 원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요. 시장은 늘 여러 이유가 겹치니까요. 다만 시장이 뭘 보고 움직였는지는 알 수 있죠. 오늘 국면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회색선이 코스피의 흐름을, 초록색 구간이 바닥튼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가 크게 내려오다 방향이 위로 꺾이는 그 순간이, 그런데 빨간 세모는 실제 매수, 파란 세모는 매도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초록 신호가 떴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종목 점수와 시장 국면까지 허락해야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폭락장 한복판에는 신호가 떴어도 거래가 막히거든요. 오늘처럼 아직 바닥에서 방향이 위로 트는 신호가 켜지지 않았으니 국면과 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면이 중립 약세이고 점수 0.345라면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안 사는 것도 엄연한 결정이고요. 오늘 급등 확률 차트 2.6%였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문턱인 70%에는 아직 한참 멀죠. 이걸 계단으로 치면요, 70% 계단이 훨씬 높이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건 2.6% 단계일 뿐이죠. 문턱을 넘지 못했으니 관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오르는 걸까요? 최근 60거래일 중 21일이나 문턱을 넘었거든요. 이 신호 하나만 믿고 무작정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신호는 자주 올리지만 실제 국면이랑 같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비가 자주 오지만 내린다고 해서 우산을 꼭 써야 할까요? 상황을 봐야 하죠. 실제 성적표와 매매는 이어져 있을 테니요. 확률이 높다는 건 마치나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100번 서면 몇 번 이기냐는 얘기고, 그래서 한 종목에 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적표가 나온 이유는 뭐죠? 시작할 때 10억 원이던 포트폴리오가 이제 총평가액 10억 3,900만 원으로 조금 더 커졌어요. 그냥 계단을 오를 때 3.87% 정도 더 높이 올라간 셈이죠. 근데 자세히 쪼개보면 최근 일주일엔 0.39% 착족 오르고, 한 달 전엔 0.65% 내려갔고, 석 달 전엔 8.12% 내려가는 구간도 있었네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듯 시장도 한번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 산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게 정석인 거죠. 그래서 뭐? 현금 8억 5,300만 원이 그대로 손에 쥐어진 셈이니까 다음 기회까지 여유롭게 관찰할 시간이 생겼어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오늘 진짜 어디서 살까? 고민할 필요도 없게 딱 정리해 주었죠? 오늘 실제로 사고 팔은 종목과 그 이유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셈이네요. 오늘 거래소엔 새로운 종목은 없었지만 손실은 조금 있어요. SK 하이닉스, KB금융, 삼성전자는 엄수나 순위가 밀려서 비중을 일부 정리했죠. 마치 더 좋은 옷을 고르듯 점수가 낮은 종목은 더 나은 선택지로 갈아탔어요. 이전엔 모델이 엇박자를 내기도 했으나 이제 기준을 하나로 맞췄습니다. 우리가 고른 종목은 저희 기준대로만 정리하죠. 시장이 안 좋을 땐 무리하게 사기보다 위험한 걸 제때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럼 오늘 데이터가 말한 결론 잘 들으셨나요? 확실할 때 움직이고 애매하면 쉰다는 원칙을 오늘도 지키며 쉬는 쪽이었어요. 마치 신호등이 빨보를 켜서 차를 멈추게 하듯 시장은 확실한 기회보다 안전을 먼저 택한 거죠. 이거 보세요. 실제 계좌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 참고만 해주세요. 따라사라는 절대 아니니까요. 오늘 저희 모델이 가장 열성적으로 응원해 준 건 어디일까요? 종목 이름은 아직 입 밖으로 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채널은 아니니까요. 대신 돈이 실제로 어디로 쏠렸는지 그 흐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고르는 기준부터 설명할게요. 전체 4,023개의 종목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중 상위 0.5%, 즉 20개만 후보로 뽑아냈어요. 그 20개에서 여러 모델이 모두 한 5개만 남겼죠. 마치 친구들끼리 투표해서 다 같이 동의한 자리를 찾은 셈이에요.
그 5개가 오늘 어떤 섹터에 있었냐면 생물공학 기계,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상업 서비스와 공급품이에요. 특히 생물공학을 2개나 몰아넣었네요. 이런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돈이 한쪽으로 쏠린 거죠. 점수를 보면 가장 높은 게 0.9994, 가장 낮은 게 0.9970이었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모델들 사이 의견 차이예요. 게임 엔터테인먼트는 의견 차이가 0.05%로 거의 딱 맞았어요. 마치 저울이 완전히 평평한 것처럼 말이죠. 반면 생물공학은 의견 차이가 0.33%로 가장 갈렸어요. 이렇게 차이가 크면 그만큼 이거 정말 확실해요 싶은 거고요. 매매 규칙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목표 수익은 30%, 손절은 마이너스 25%예요. 30% 오르면 이익 챙기고 튀고 25%까지 밀리면 미련 없이 끊어요. 그리고 5거래일마다 다시 점검해서 점수가 확 떨어진 애는 갈아치우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5개로 쪼개 담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할게요. 이 5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늘 우리는 안 사요. 아까 봤잖아요. 시장 국면이 중립 약세이고 급등 확률도 아직 기준 아래라 진입문이 닫혀 있거든요. 종목 점수는 뭘 살지만 알려주는 거고 언제 살지는 시장 전체 여건이 정하는 거예요. 그니까 오늘 이 목록은 사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시장 여건이 풀렸을 때 제일 먼저 들여다볼 대기 명단, 딱 그거라고 보면 돼요. 점수는 뭘 볼지만 알려줍니다. 언제 살지는 시장 전체가 정하고요. 그래서 점수가 높아도 국면이 나쁘면 저희는 손을 놓고 기다립니다. 미국 증시는 그럭저럭 버텨주었네요. 나스닥이 0.66%, S&P 500이 0.32%, 다우도 0.30% 오르는 플러스 국면이었어요. 그런데 금은 하루 만에 1.05%나 치솟았죠. 4,68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돈이 안전한 곳으로 쏙 핏이 나는 신호처럼 느껴지죠. 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현금보다 귀금속을 찾거든요. 반면 유가는 80.0달러에서 10.1%나 줄었어요. 마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듯 경기 둔화 우려가 드리운 모습이에요. 미국 증시는 버티는데 금과 유가는 이렇게 엇갈린다는 건 바깥 공기가 아직 마냥 편하진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장도 그 흐름을 잘 살피셔야 해요. 바깥 흐름도 같이 보죠. 해외 증시 쪽에선 머스크, 내년 말 AI 위성 배치 시작, 스페이스X 2%대 상승. 국제경제 쪽에선 한국 컨테이너선, 북극 항로로 유럽 향했다. 중국 선점의 도전장. 우리 지표에 당장 숫자로 잡히진 않지만 이런 얘기들이 며칠 뒤 수급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78,913달러로 살짝 뛰었어요. 근데 구간 전체를 봤을 때 약 7%나 오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배당이나 이자 같은 건 전혀 안 받아요. 마치 계단 하나 없이 바로 높은 곳으로 뛰어야 하는 운동선수처럼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가 살아있을 때만 움직이는 온도계 같은 애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온도계가 따뜻한 쪽으로 기울었다는 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곧 주식시장이 바로 좋아질 거라고만 보면 안 돼요. 계단 없는 높이뛰기 성공이 곧 모든 운동선수의 성적이 좋아진다고는 하진 않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식과 코인이 같이 눌렸다는 건 개별 악재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체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오늘 시장이 출렁이게 만드는 그날들 8월 27일과 31일이 다가오고 있죠. 8월 27일에 GDP와 PCE 물가 지표가 나오고 31일엔 MSCI 리뷰가 기다려요. 그 중에서도 PCE 물가 결과가 가장 중요해요. 마치 금리 결정이 마치 날씨 예보처럼 시장을 움직이거든요. 결과가 예상보다 뜨거우면 금리 인하 기대가 식어금리가 더 오래 높게 유지될 테고요. 그럴 때 주가는 그늘진 날씨를 피해 숨을 죽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예상보다 차분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바람이 불어 시장이 반기는 거예요. 그런데 9월 10일엔 내 마녀의 날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날도 있어요. 이렇게 불확실한 구간에 불이 갑먹고 숨을 죽이는 건 저희 스타일이 아니죠. 조금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쫄 거 없으니까요. 이어서 갈까요? 오늘 코스피가 고점 대비 무려 20%나 떨어진 거 보셨나요? 이 정도면 마치 계단을 20층이나 내려온 뒤
이제야 1층 위로 살짝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뭐?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뜻이죠. 화면엔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그려져 있는데 둘이 사이좋게 함께 흘러내렸어요. 이런 모양새는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이 최근 저점보다 5%쯤 올라온 자리라니까 조금은 숨고르기를 한 셈이에요. 하지만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하긴 이르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중간중간 뿅 튀는 날이 있어도 그 다음엔 다시 물리기 십상이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의 상승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인지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조심하라는 신호가 강해요. 지수가 같이 올랐다는 건 한두 업종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장면을 보셨나요? 외국인은 1,200억을 팔고 기관은 7,600억을 사서 한쪽으로 쏠렸죠. 근데 개인이 2조 2천억을 팔았으니 시장 분위기는 좀 복잡해요. 이게 마치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려고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뛰어나가는 꼴이에요. 그래서 큰손들이 진짜 돌아왔다고 단정할 순 없어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시에 팔고 있다는 건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신호죠. 기관만 살라니 이쪽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셔야 할 때예요. 막 한 방향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 단계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반대로 갔다는 건 아직 큰 손들 사이에서도 방향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개인이 먼저 확신을 갖는 게 제일 위험하고요. 화면으로 넘어가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넘기는 사이 개인이 1,900억을 사모았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 920억과 기관 1,100억이 빠져나간 자리로 개미들이 1,900억을 채워 넣었죠. 코스피와 방향이 같았으니 시장의 색깔은 여전히 맑아 보이네요. 오늘 ETF 시장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8월 25일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이 1,60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도 2,100억 원을 사들였죠. 그런데 기관은 3,600억 원이나 팔아치웠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과 외국인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관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개별 주식은 잘 골라 사도 되지만 ETF는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거라 몸이 좀 더 사라는 거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이 엇갈리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기관이 먼저 팔고 개미가 뒤늦게 사들인다면 시장이 아직 완전히 반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ETF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 대차장구가 148.4조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빌려서 팔려고 미리 쌓아둔 물량이죠. 마치 계단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계단 높이가 148.4조 원이라 그 많은 사람이 뛰어내려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최근 4월 사이 그 숫자가 2.1% 줄었죠. 이거 보세요. 148.4조 원에서 2.1% 줄어든 셈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단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조금 줄어들었으니 뛰어내릴 사람이 적어진 거예요. 결국 팔 준비를 덜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신호는 시장에 숨고르기를 하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팔 준비가 줄어든다면 시장은 잠시 쉬어갈지도 모릅니다. 단,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차분히 지켜보면 좋겠어요. 빌려간 주식이 줄면 팔 준비를 하던 손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당장 오른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아래로 눌리는 힘은 약해진 겁니다. 팔 준비를 봤으니 이번엔 살돈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시면요, 8월 10일엔 100.7조 원이었어요. 근데 8월 24일은 103.0조 원으로 약 2.3% 늘었네요. 대기 자금이 도로 차는 건 반가운 신호예요. 마치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줄줄 들어오는 상점처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이 정말 바닥을 다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걱정만 하는 건 아니고 곧장 살 돈이 준비된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시장이었어요. 사려고 대기하던 돈이 줄면 같은 악재에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 외국인이 저희 시장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의 변화를 그린 거예요. 이 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외국인이 단순히 돈을 가져가거나 가져오는 방향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외국인 보유 시총은 하루 수급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한번 바뀌면 되돌리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시정별로 온도차가 확 나는데 코스닥은 51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약 2.6% 떨어졌어요. 마치 일기장에 적힌 날씨처럼 오늘 코스닥은 조금 더 쌀쌀한 기운을 보여줬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움직였다는 건 하루 매매가 아니라 몇 달짜리 시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뮬레이션은 무려 3.87%의 수익을 내며 잘 굴러가고 있죠.
근데 오늘 시장은 중립 약세로 점수 0.345, 급등 확률 2.6%까지 떨어졌어요. 마치 명품 가게 세일이 열리려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직 예외 조항이 안 열려서 신규 진입은 미뤘죠. 그리고 위험 관리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오늘 7개 종목을 팔아서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벌어도 바로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음 PC 물가 결과 나오기 전이라서 마치 큰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꼭 말씀드릴게요. 이건 투자 시뮬레이션이지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여러분 몫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들어드렸으니 고마워요. 내일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